드라마 응답하라 1997. 2012년에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 대한민국을 학창시절의 향수로 빠지게 했죠. 그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에 이런 독백이 나옵니다. 10대가 질풍노도의 시기인 건 아직 세상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말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답을 찾아 이리쿵 저리쿵 숱한 시행착오만을 반복하다가 마지막 순간 기적적으로 정답을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성인이 되어 크고 작은 이별을 하게 된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물론 서인국이 해서 멋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말을 듣고 10대는 찰흙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찰흙은 처음엔 형체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빚는 대로 다듬는 대로 모양이 나오게 돼 있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굳어서 다시 되돌리려 해도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0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가에 따라서 어쩌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 나의 리즈 시절, 황금기, 전성기였던 10대, 그 중에서도 학창시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 20살이기 때문에 학창시절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절이다 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잘 공감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짧게는 1년 전, 길게는 10년 가까이 풋풋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김진호의 빵집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의 빵집의 DJ를 맡은 김진호입니다. 방금 들으신 노래는 버스커버스커의 정류장입니다. 슈퍼스타 K3에서 패닉의 원곡을 버스커버스커가 리메이크했었죠. 이 노래가 나왔을 때 저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고입시험 전에 잠깐 야간 자습을 한 적이 있는데 자습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 노래를 듣곤 했죠. 그러고 보니 저는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나 야간 자습과 관련된 추억이나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생각나는 걸로는 고2 때 여름방학이었어요. 교실에서 자습을 하는데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 2명이랑 소위 말해 땡땡이 도망을 갔죠. 빙수도 먹고 영화도 보면서 고등학생들만의 그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근데 영화를 보고 딱 나오는데 우연히 잠깐 나와 계시던 학생부장 선생님과 마주친 거예요. 저희는 결국 현행범으로 붙잡혀서 무사히 학교에 복귀했습니다. 우선 교실에 들어가 있으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는 교실 안에서 겁먹은 햄스터처럼 벌벌 떨었습니다. 한 30분간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던지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이렇게 각자 학창시절에 당황스러웠던 경험이나 머리를 아프게 했던 고민거리가 있었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생들의 고민거리를 들어보는 코너, 고민을 요렇게 저렇게 해결해주는 김진우의 고로케입니다. 네, 첫 번째 사연 바로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에 사는 중2예요. 이름은 말하면 안 되니까 고영자라고 할게요. 고영자는 친구들이 그냥 뜻없이 부르는 제 별명이에요. 그리고 요즘 중2라고 하면 중2병이라고 하면서 무섭다, 건드리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은근히 놀리고 무시하던데 저는 그런 애들이랑은 달라요. 저는 학교에서 평범한 학생이에요. 친구들이랑 사이도 좋고 선생님들도 착한 학생이라고 좋게 생각해주세요. 그리고 공부는 제법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다니던 학원을 엄마께서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유명한 학원이라고 새로운 학원에 등록해 주셨는데 다른 동네라서 학교 친구들도 없고 어색해서 조용히 공부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이 잘 챙겨줘서 지금 잘 어울리고 있어요. 어느 정도 친구들이랑 친해졌는데 어느 날은 친구가 갑자기 작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담배 피냐? 라고 물어보길래 저는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그 친구는 담배를 피는데 왜 피는지 이유를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자꾸 물어봐도 대답 안 해주길래 그냥 넘어갔었어요. 이 일이 있고 난 며칠 후에 시험기간이라서 토요일에도 학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이랑 오락실에 갔거든요. 오래방 아시죠? 거기 안에 엄청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방 안을 몰래 쳐다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덩치 크고 무섭게 생긴 형이 야, 니 뭐야? 안 꺼져? 이렇게 말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너무 놀란 나머지 오락실에서 그냥 나왔어요. 저 사람들은 누구지 엄청 궁금했는데 학원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근처 중학교에 다니는 중3 누나래요. 근데 이 누나 일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진이라서 항상 무서운 형들이랑 같이 다닌다 했는데 이 누나가 너무 이뻐서 진짜 친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친한 척하면서 말을 걸어보려고 했는데 일진 형들이 때릴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 걸었거든요. 학원 친구는 그냥 그 누나랑 엄청 친해 보여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방법이 있다고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알려달라고 했죠. 친구가 이건 비밀인데.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그 누나가 담배를 피거든. 근데 그 옆에서 담배 같이 피면 손에 담배 냄새 없애라고 노선을 발라주거든. 한 3번만 그렇게 피면 그 누나랑 금방 친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진인 건 알았는데 담배 피는 누나인지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중2밖에 안 돼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쁜 누나랑 진짜 친해지고 싶거든요. 담배 안 피고 그 누나랑 친해지는 법은 없을까요? 아니면 그냥 눈 딱 감고 엄마 몰래 담배 피울까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에요. 저는 이 사연이 정말 마음에 드는 점이 주인공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딱 그때 할 수 있는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누나랑 친해지고 결국에는 그 누나의 마음을 얻는 것이겠죠? 중학교 2학년이면 어쩌면 그 누나보다 키도 작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게 어려서부터 담배를 피면 키도 안 자라고 피부색도 새까매지고 또래보다 더욱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어요. 만약 주인공과 친구들이 누나와 친해지기 위해서 담배를 계속 핀다면 뭐 1년 정도 후에는 백설공주와 7난쟁이를 연상할 수도 있겠네요. 누나와 친해지고 싶어도 담배를 피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누나 로션 어디 갔어요? 내 거 향 좋은데 한번 써볼래요? 라고 다정하게 한번 접근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열심히 노력해서 꼭 그 누나와 친해지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사연을 들을 때부터 다른 게스트분들이 놀러와 주셨는데요. 저는 그런 다른 게스트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호의 빵집에 놀러온 전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1사학번 강희재입니다. 저도 이 사연을 재밌게 들었는데 만약 담배를 통해서 누나와 친해지면 이 만남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나이 때 누나가 좋아할 만한 것들, 뭐 중3이면 아이돌을 좋아하거나 뭐 음악을 좋아하거나 뭐 공연을 좋아하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어디서 캐내거나 누나한테 물어보거나 이래서 공연표를 구한다든지 뭐 앨범을 구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누나한테 좀 귀엽게 뭐 적극적으로 다가서면 누나가 동생이니까 뭐 예쁘게 봐서 같이 친해지고 막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나랑 잘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1호학번 박소현입니다. 저도 김진호의 빵집에 놀러와서 첫 사연을 듣게 됐는데 그렇게 담배로 친해지게 되면 담배로 친해지려는 다른 아이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럼 그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담배로 친해지게 되면. 그래서 저는 담배로 친해지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굳이 담배가 아니더라도 건전한 방법으로 그런 순수한 마음을 전해준다면 누나도 분명 다 좋은 답이 있을 겁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공의 신청곡 이승기의 내 여자라니까 듣고 오겠습니다. 네, 참 사연과 딱 맞는 곡이네요. 주인공의 그런 풋풋한 마음이 잘 표현됐던 노래였습니다. 그럼 다음 사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농부여고 3학년 사과잼이라고 합니다. 학창시절에는 누구나 일탈을 꿈꾸지 않나요? 입시에 지친 고등학교 3학년 만우절. 저희는 자습 중이었습니다. 학창시절 마지막 만우절이라는 아쉬움, 그리고 만우절에 조용히 자습만 하고 있는 현실이 저희를 슬프게 했습니다. 아, 오늘 만우절이다. 일요일인데 자습이라니. 집에 가고 싶다. 우리 학창시절 마지막 만우절인데 이렇게 보내기 아쉽지 않아? 그러니까 무슨 재밌는 장르 없을까?
고민 끝에 저희는 만우절의 힘을 빌려 일탈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로 남은 1시간의 자습을 땡땡이 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학년 전원이 땡땡이를 치기로 한 것입니다. 조용하고 평화롭던 오후가 긴장감과 들뜬 분위기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장난을 의논하기 위해 각 반 실장들이 모여 회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이러다 혼나는 거 아닐까? 야, 그래도 이렇게 만우절을 보낼 순 없어. 저번 선배들도 이런 비슷한 장난을 쳤었대. 정말? 모두 함께 땡땡이를 치기로 결심하자 저희는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초특급 대형 장난에 걱정하면서도 설레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의 계획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감독 선생님이 화장실을 가는 타이밍을 노린다. 둘째, 선생님이 화장실을 간 순간 각 반 실장들은 친구들을 데리고 운동장으로 나온다. 셋째, 창문을 통해 선생님께 죄송하고 사랑한다고 외친다. 저희는 이 스릴 넘치는 장난에 모두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창문만을 힐끔거리는 순간 선생님이 쓱 하고 지나가시는 모습이 저희의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이때다. 저희는 우르르 운동장으로 나갔고 선생님께 사랑의 메시지를 보낸 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떨리는 기갓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때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옷을 갈아입은 뒤 휴대폰을 보니 실장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여보세요? 야, 큰일 났어. 선생님 지금 엄청 화나셨어. 지금 당장 학교로 돌아오래. 뭐라고? 나 지금 집인데? 애들 다 돌아오고 있어. 최대한 빨리 와. 저와 친구들은 그렇게 모두 학교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학교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고 모두 두려움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욕탕에서 돌아온 친구, 샤워를 마치고 잠옷 차림으로 달려온 친구들이 속속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학생들 모두 운동장으로 모이세요. 오늘 일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모두 겁에 질려 운동장으로 모였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그렇게 운동장을 도는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우절이라는 핑계로 아슬아슬한 장난을 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께 저희의 잘못과 진심을 전해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땡땡이를 쳐본 경험이 되게 많은데요. 뭐 아까도 말했지만 또 기억에 남는 걸로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태권도 시합이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학교에서 보내주질 않았어요. 근데 경기를 그래서 보기란 불가능했죠. 하지만 10대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이잖아요. 그래서 땡땡이를 결심했습니다. 제 키보다 높은 담을 넘어서 학교 밖으로 나오는 데는 성공했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보고 싶었던 태권도 시합을 해봤는데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많이 잘못했었다는 걸 무의식적으로 제가 느끼고 있었나 봐요. 사과잼님도 저랑 비슷한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그때 일을 반성했다면, 그리고 사과잼님이 그 사건을 크게 반성하고 있다는 걸 선생님께서 아시게 된다면 철없던 제자가 다 큰 어른이 됐다면서 오히려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그때 일로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이제 반성도 했으니 철없던 학창시절 좋은 추억으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선생님께 찾아가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네요. 신청곡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슈프림 팀의 땡땡땡. 네, 이 노래를 들으니까 저도 막 땡땡이가 치고 싶어지는데요. 그래도 방송사고는 할 수 없죠.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까요? 고고! 안녕하세요. 저는 신방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인연인 듯 인연 아닌 인연 같은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겐 가장 친한 친구 2명이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제 친구 2명과 제 이름이 같아서 많은 아이들이 저희 셋을 헷갈려 하곤 했습니다. 셋이서 길을 걸어가다가도 말자야! 하고 이름을 부르면 셋 다 뒤를 돌아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친구들도 많았고요. 그렇게 다들 저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던 학기 초에 일은 터졌습니다. 사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정말 예뻐요. 얼굴값 한다고 그만큼 인기가 많은 친구였는데 그 남자애도 제 친구를 보고 한눈에 반한 겁니다. 그래서 용기 내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그 친구 이름을 물어봤고 당연히 같은 반 친구는 제 이름, 그러니까 친구의 이름을 말해줬죠. 그렇게 친구를 좋아하는 남자애는 하룻밤을 꼬박 세워 제 친구에게 줄 편지를 써서 다음날 저희 반으로 찾아왔습니다. 차마 직접 전해줄 용기는 없었는지 다른 아이에게 이거 말자 책상에 넣어줘. 하고 수줍게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편지를 건네받은 아이는 무슨 말자인지 혼자 고민하다 에라 모르겠다. 내 편지도 아닌데 뭐. 하고 가까운 제 자리에 편지를 넣어버린 겁니다. 편지가 제 주인을 찾아가지 못한 거죠. 그 사실을 모르는 전 제게 온 러브레터인 줄로만 알고 설렘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마음을 받았으면 대답을 해줘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전 그날 저녁 바로 편지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수줍게요. 안녕, 나 말자야. 네가 준 편지 잘 받았어. 글씨체 되게 예쁘더라. 남자아이에겐 채 1분도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고 그렇게 우린 새벽까지 쭉 카톡을 이어나가다 잠에 들었습니다. 먼저 만나자고 하기엔 그 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숫기가 없어서 일주일 정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이어나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한 겁니다. 전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봉사동아리 이야기를 하고 피부색과 맞지 않아 집에 한 벌도 있지 않은 분홍색 가디건 이야기를 하고 처음엔 누구랑 헷갈리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더라고요. 심지어 아파서 학교에 가지 않은 날 저녁에도 오늘 머리 묶은 모습이 예뻤네 하며 카톡이 오고 그때 딱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죠. 이상함을 느낀 전 다음날 학교에 가자마자 남자아이의 이름을 대며 혹시 아는 사람이 있나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녔습니다. 야, 너 철수 알아? 5반 걔 있잖아. 좀 마르고 키 크고. 모른다고? 한 6명쯤 물어봤을까 마침내 철수를 아는 남자아이를 찾았습니다. 나 걔 아는데 왜? 아니, 너 혹시 걔가 우리 반에서 좋아하는 애 누군지 알아? 아침부터 다짜고짜 친구의 짝사랑 상대를 물어보니까 남자아이도 당황했는지 우물쭈물 거리더군요. 아냐고, 제발 말해줘. 나 입 무거운 거 알잖아.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응? 한 번만.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입만 뻐끈거리던 남자애가 제 간절한 부탁에 결국 귀에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진짜 말하면 안 돼. 걔 말자 좋아해. 너랑 이름 똑같은 애 있잖아. 학기 초에 반했다던데. 정말이지. 하마터면 그 자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서야 이상했던 부분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하더군요. 핑크색 가디건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오늘에라도 사실을 말해줘야겠다 싶어 전 비장하게 그날 밤 철수에게 먼저 카카오톡을 보내려 핸드폰을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또 철수와 카톡을 하고 있으려니 난 네가 좋아하는 여자아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1시간 정도 카톡했을까? 이젠 정말 말해야겠다 싶어 숨을 몰아쉬는데 카톡하고 알림이 울리는 겁니다. 그 남자아이의 설렘 가득한 메시지였어요. 말자야, 우리 이번 주말에 만날까?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에 말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지도 못하고 이미 타이밍을 놓쳐서 말하기도 애매하고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약속은 당장 내일인데 아직까지 말하지 못한 상태예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애매한 상황이네요. 제 주변에도 이렇게 이름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을 겪은 친구가 있었어요. 사연의 이야기처럼 2명이서 하나의 이름을 갖고 있었죠. 이름이 똑같았어요. 둘이서 겹치는 일이 없었으면 딱히 문제는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한 명이 정교 부회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교무실에서 자주 방송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정교 부회장 친구는 물론이고 동명이인인 다른 친구까지 매일 같이 갔죠. 하지만 항상 찾는 사람은 정교 부회장 친구였던 거죠. 근데 정말 사연의 주인공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저라면 내일 약속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약속 장소에 나가서 솔직하게 처음부터 말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원래 그 남학생이 좋아했던 친구를 같이 데려가 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이 아이가 진짜 네가 좋아했던 아이야.
우리가 이름이 같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생긴 것 같아 라고 솔직하게 말하면 어쩌면 셋이서 좋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전 여기까지밖에 생각이 나질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게스트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우의 빵집 놀러온 신문방송학과 13학번 고영훈입니다. 사연을 잘 들었는데요. 주인공 일처럼 그렇게 동명이인이면 참 곤란한 일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인공 사연처럼 한 남자가 나랑 친구로 헷갈렸을 때 이때는 사연 주신 주인공께서 나쁜 의도로 그런 게 아니니까 잘 설명해드리고 그 친구를 다시 소개해주면 그 남자분과도 좋은 친구가 되고 기존 친구와도 더 사이좋은 친구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만남 잘 가지시고 친한 친구에게도 소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신문방송학과 1호학번 이성미입니다. 저는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더라도 그때 바로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아이가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실망감이 되게 클 것 같고 그 여자애도 계속 말 안 하다 보면 말하기 싫어져서 더 상처가 깊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자라는 게 게스트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어요. 네, 그러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기 전에 주인공께서 신청해주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고 오겠습니다. 네, 긴박하게 흘러가는 비트 속에서 전 충분히 주인공의 심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에요. 노래처럼 주인공은 잘못된 만남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코너인 끝장 토론 가볼까요? 김진호의 빵집 끝장 토론. 오늘의 주제는 내 10년지기 친구가 나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데 그 상대가 내가 평소 짝사랑하던 선배였을 때 나는 과연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 입니다. 우선 상황 먼저 들어볼게요. 덕순아, 나 고민이 있어. 요즘 그것 때문에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공부도 못 하겠어. 내 눈에 다크서클 좀 봐.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무슨 일인데 나한테 다 말해봐. 비밀 지켜줄 거지? 당연하지. 우리 10년지기 친구잖아. 우리 사이에 비밀이 생길 순 없지. 빨리 말해봐. 아니야. 그래도 이건 나 혼자 해결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 야, 빨리 말해봐. 너 정말 우리 사이에 1억이야? 아, 알았어. 그럼 말할게. 사실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대박. 너 그걸 나한테 숨기려고 했던 거야? 실망이야. 아무튼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은 누군데? 아, 그게 깡치 선배야. 깡치 선배는 내가 첫눈에 반한 선배인데 그럼 지금까지 같은 사람을 좋아했던 거야? 친구랑 우정도 지키고 싶고 선배랑 사랑도 하고 싶은데 둘 다 지킬 순 없는 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김진호의 빵집. 오늘의 끝장 토론 주제는 바로 10년지기 친구의 연애 상담 주인공이 나의 짝사랑 상대, 과연 이어줄 것인가 이어주지 않을 것인가인데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호학번 이성미입니다. 저는 이어주는 것에 대해 찬성합니다. 안녕하세요. 14학번 강희재입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안녕하세요. 13학번 고영훈입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1호학번 박소연입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안녕하세요. DJ 김진호입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먼저 그러면 찬성층 먼저 의견 자유롭게 들어볼게요. 지금 이 상황은 친구와 본인이 짝사랑하는 남자가 동일하다는 것인데요. 어차피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가 친구의 짝사랑 상대인 것을 안 이상 저와는 어차피 이어지지 못할 거예요. 친구라도 이어주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듯하네요. 결국 자신이 그 선배와 이루어지진 못할 바에는 차라리 뭐 친구라도 엮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반대측도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네, 친구를 이어주게 해서 친구가 그 남자랑 잘 됐을 경우에 자신이 짝사랑하는 남자를 만나고 있는 친구를 마주칠 텐데 그럴 때마다 힘들어서 본인은 스스로 친구를 어색해하고 피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친구와 남자를 이어줘도
친구와 멀어질 운명일 텐데 그럴 바에 차라리 그 남자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친구와 남자를 모두 잃는 것보다 남자를 얻는 것, 그게 더 현명한 선택일 것 같아요. 오, 반대측도 그럴듯하네요.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 이상 친구와의 어색함은 피할 수 없으니까 사랑이라도 챙기자라고 요약할 수 있겠군요.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설득 가능한 입론인 것 같아요.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을 진실하게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저는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친구와 짝사랑하는 사람이 잘 만나는 것을 그저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아요. 반대측 입론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찬반 관계없이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저는 여기서 우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오래된 친구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가장 오래된 친구가 8년 친구예요. 근데 이거는 8년을 뛰어넘어서 10년 지기 친구인데 얼마나 많은 추억과 막 그런 것들을 공유했겠어요. 근데 좋아하는 남자는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10년을 공유할 만큼 잘 맞고 친한 친구는 다시 사귈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이번 한 번만 양보하는 것이 저는 10년 친구에게 더 우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엔요. 제가 친구한테 들은 말이 있어요. 사랑은 핫하게, 우정은 쿨하게. 그러니까 사랑이랑 우정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랑 자기랑 친구랑 짝사랑하는 사람이 똑같다 해서 난 친구한테 사랑을 양보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약간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희재 씨가 말했던 것처럼 10년 지기 친구면 남자 하나로 갈라설 만큼 그렇게 얕은 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정정당당하게 둘이 승부를 해서 누가 남자를 가진다고 해도 우정이 계속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우정이 끝난다면 그건 진정한 우정이 아니지 않을까요? 진정한 우정이라고 해서 꼭 친구랑 싸워도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자애들은 그런 거에 잘 삐지니까요. 맞습니다. 여자는 남자와 달라서 이런 일에 막 싸우고 이러면은 막 앙금이 남아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앙금을 다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우정이라면 사랑하는 남자를 친구가 다시 자기가 좋아한다고 사귄다고 하더라도 쉽게 깨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말을 할 때는 쉽지만 친구가 이렇게 나 고민이 있어. 다크서클 내려올 정도로 막 그 선배를 좋아하고 짝사랑하고 막 이래서 자기한테 이렇게 고민 상담을 하는 상황인데 이게 쉽게 친구한테 나도 그 오빠 좋아한다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앙금이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만약에 천송 측처럼 둘이 이어주게 되면 원래 좋아했던 주인공이 그 친구한테 앙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뒤끝처럼 이렇게 마음속에. 그것도 좋지 않은 거 아닐까요? 혼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이가 나빠지기 쉬운 상황이니까 나의 그냥 친구를 위한 마음으로 보내주면 친구와 정정당당히 싸워서 사랑을 쟁취하자. 이 상황과 친구에게 양보하자.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양보하는 것이 더 상황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럼 왜 제가 양보를 해야만 하죠? 친구한테 나도 원래 너보다 더 먼저 좋아했었다라고 하면 친구도 양보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싸움으로 번지지 않을까요? 양보가 싸움이 될 수 있나요? 제가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저는 친구가 이렇게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깡치 선배를 좋아해서 진짜 고민이 생겨서 눈 밑에 다크서클이 막 진짜 턱까지 내려오고 밥도 못 먹고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진짜 사랑한다면 그럴 때면은 자기가 한 번쯤은 포기해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남자는 세상에 반이 남자고 그런 10년지기 친구는 드무니까 찾기 힘들죠. 그런 친구는. 그래서 저는 이럴 때면은 우정을 택할 것 같네요. 네, 저는 10년지기 친구랑 정말 오랫동안 우정을 나눴지만 그 10년지기 친구와 우정 그리고 사랑을 고민할 정도로
그 깡치 선배에게 강력한 무언가를 느꼈다면 친구와 만났던 그 10년 동안의 그 추억보다도 더 앞으로 먼 미래가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거를 몰라보고 지금 그 남자 깡치 선배를 차버린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깡치 선배가 생각나서 친구가 싫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선배와 나의 어떤 운명적인 만남이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 남자를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엔요, 지금 깡치 선배가 이 약간 친구와 내가 깡치 선배를 두고 이렇게 만약 갈등이 생긴다고 쳤을 때 그것도 뭐 하나의 김칫국이지 않나 싶습니다. 깡치 선배가 지금 사실 여자친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둘이서 엉뚱한 데서 둘이 이렇게 깡치 선배를 두고 싸우는 것도 제가 남자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뭐랄까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친구랑 그냥 아니면 툭 터놓고 얘기를 하고 다 같이 함께 포기하자고 하는 건 어떨까요? 다 같이 포기를 한다고요? 우정을 지키기 위해? 네. 사랑을요? 네. 그건 너무 극단적인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나요, 저는- 소연 씨는? 저는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싸우는 걸 어떻게 하는 거죠? 서로 좋아한다고 말을 하고 먼저 그럼 둘 다 좋아하니까 선배한테 대시를 할 거잖아요. 깡치 선배한테. 그럼 말했던 것처럼 깡치 선배는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좋아하게 되거나 혹은 아까 진호 씨가 말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결론이 나게 되니까 그때서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깡치 선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진호 씨 말씀처럼 김칫국 마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괜히 친구랑 그 남자 한 명 때문에 싸워가지고 우정도 잃고 남자도 얻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정당당하게 싸운다는 게 진짜 치고받고 싸운다는 게 아니고 깡치 선배의 마음을 누가 차지할까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우정이 금갈 것 같진 않아요. 저라면 만약에 선배한테 다른 여자가 있었다면 그냥 친구하고 우리 이런 거 가지고 왜 싸웠냐 하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친구라면. 근데 그런 게 그냥 웃음으로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한 남자를 가지고 두 여자가 싸우는데 감정이 계속 심하게 이렇게 되다 보면 그 10년 지기 친구랑 깨질 것 같아요. 우정이. 그런데 제가 10년 지기 친구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찬성 측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만큼, 10년 지기 친구도 저를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그렇게 쉽게 금이 가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까 정정당당하게 싸워서 뭐 깡치 선배의 마음을 한 명이 얻어보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정정당당하게 이렇게 둘이서 만약에 고백을 했을 때 깡치 선배라면은 만약 한 명이 마음에 원래 있었어도 받아주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깡치 선배가 두 친구의 마음을 받아주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깡치 선배의 생각을 먼저 자기들끼리 김칫국을 마시면서 그렇게 결정해버리면은 사랑도 우정도 선택 못하고 고백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저는 그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친구에게도 깡치 선배를 좋아했었다고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의견을 자유롭게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도 저는 어느 한쪽으로 생각이 기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것에 대해서는 뭐 전부 비난하거나 누가 누굴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 10년지기 친구가 나에게 연애 상담을 하는데 그 상대가 내가 평소 짝사랑하던 선배였을 때 나는 과연 도와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케바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끝장 토론은 무승부! 네, 지금 시계를 확인하신다면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정신없이 라디오를 듣다 보니 미처 몰랐어. 난 밥 먹는 것도 까먹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진호의 빵집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창시절의 풋풋했던 마음을 조금이나 되찾을 수 있으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난 다시 학교로 돌아갈 테야.
라고 하시면서 교복을 주섬주섬 다시 입으시는 분은 조금 곤란하겠죠? 마지막으로 스웨덴 세탁소에 우리가 있던 시간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이지숙, 제작 및 DJ의 김진호, 제작 및 게스트의 고영훈, 강희재, 이성미, 박소연이었고요. 제작 지원의 하라디오, 북구 FM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